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 이른바 투트랙으로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가 기자, 일단은 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처리 촉구했는데, 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달 2일 본회의 때 빨리 좀 처리를 하자는 건데요. 사실 국회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지만 압도적인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좀 같이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속 처리안 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여야, 정부, 또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특검은 특검대로, 뭐 특위는 특위대로 같이 좀 협치를 하고 일을 해보자는 게 일단 집권 여당과 정부한테 든 발언인데 결국은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 여당이랄지 정부랄지 거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거라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네. 전략이라기보다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민심은 결국 민주당을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견제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민심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들떠 있거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민주당이 온전히 잘해서 이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이 실정에 대해 견제를 하는 도구로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도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이미 부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여당과 협치할 부분들을 협치를 해서 국민들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는 되게 선거용 공세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 어떤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부분에 이 최상병에 대한 내용도 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당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뭐 야당과 협치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예컨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도 통과하고 특검법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부탁대고 얘기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과 같이 해서 뭔가를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정말 헌정에서 없어야 되는 불행한 사태 하나예요. 숫자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은 내용을 보자. 거기서 좀 판단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아직 입장 안 내놓고 있는데 당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도체제나 전당대 일정을 두고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결정이 못난 상태고 거기다가 앞서 보셨겠지만 뭐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한 니탄 내탑 공방도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단일화된 목소리가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우선 저런 특검법 관련돼서 목소리가 내려면 지도체제라든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당이 수습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유미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특검법 뭐 처리하더라도 뭐 다음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입장이시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정리가 어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국회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통과해야 되는 이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고 준비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6월 달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분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법안을 다듬어서 차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특검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 자체에서도 보면은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론으로 발의했던 이종섭 특검법.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에 좀 반영한 수정안도 좀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작년 10월에 민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그 최상병 특검법에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 과정 속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크게 특검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있었던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그리고 출국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 혹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도주대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미 국회 본회의에 되어 있는 그 특검법에 수정을 해서 넣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특검법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특검법상에서는 일단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고는 아마 국민의힘과의 또 협의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 이종우 실장님, 이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이 법안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대여 공세의 한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돌아오는 그 결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어떤 쟁점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 그 법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의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너무나 이렇게 이겼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 찬성을 참 보내줬던 그런 당선인들도 철회하고 또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책임의 윗선의 어떤 책임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 포괄적으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인영 대변인 생각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당에 좀 전향적으로 임하라, 특검을 받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전부터 계속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하셨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최상병 사건이 2030 세대에겐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니까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최상병 특검 자체가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정치 공세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하시는 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2030의 지지를 받고 계시면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면은 총선 이후에 1대 몇으로 굉장히 몰린 상황처럼 굉장히 보이는데 이 실장님 좀 전에 나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네. 대통령이 꼬인 실타래 풀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이 없는데. 아,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 대통령이 아마도 야당 대표들 또는 야당 대표들과 앞으로 면담이나 혹은 회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관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교섭단체의 대표들을 모은다든지 또는 제1야당 대표와 1대1로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지금까지 준용돼 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하는 그런 확대된 그런 대표 회담이 가능할까요? 그건 좀 더 필요하고 지금은 전국을 안정시킬 가장 효율적인 면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김칫국을 지금 마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있으면 뭐 영수회담 예를 들어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정도까지만 뭐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전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사실 면담이거든요. 네. 회담이고. 예.